저는 제 테슬라에 숨겨진 실전 치트키 기능들을 사용해서 차의 가치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는 화면부터 폰으로 보던 유튜브를 화면에 바로 띄우는 방법, 좁은 주차장에서 우아하게 탈출하는 법까지 오늘 15가지 기능을 선별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들, 잘 생각해봐. 우리 테슬라 적은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 근데 대부분 내비 찍고, 음악 듣고, 오토파일럿 쓰고, 딱 거기까지만 쓰는 거야. 산 값에 절반도 못 쓰는 거지. 너무 아깝잖아. 근데 나도 그랬어. 내가 처음에 중고로 사서 기본 기능만 썼거든? 근데 이거 하나씩 알고 나니까 같은 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 서비스 센터 안 가고 간단하게 테슬라 뇌를 깨우는 하드 디스크 리셋 모두 다 풀어볼 테니까 이것만 챙겨가도 본전은 다 뽑는 거야. 자, 바로 가보자. 첫 번째, 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테슬라 화면으로 바로 이어보고 싶을 때 있지? 이건 진짜 간단한데 유튜브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맨 오른쪽 끝 더보기가 있어. 아니면 점 3개를 눌러봐. 전체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문 테슬라 앱을 찾아서 터치해주면 끝이야. 그럼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1초 만에 팍 뜨면서 재생이 되거든? 근데 이건 주의할 게 있는데 주차 중일 때만 작동을 하고 운전 중엔 안전 때문에 화면이 안 나오니까 그건 꼭 참고해. 이랑 개방감에 홀려서 마음이 가다가도 막상. 두 번째는 공조 장치랑 컨트롤 패널 조작이야. 보통 화면 맨 아래를 보면 온도 조절 표시가 있지? 거기를 누르면 에어컨이 바로 켜지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터치하면 전체 컨트롤 패널 창이 열려. 보통 여기서 바람 세기 조절하려면 화살표 아이콘 연타하면서 조절했을 거야. 근데 화살표 말고 더 간편한 방법은 숫자 위에 대고 꾹 누르면 스크롤바가 활성화되는데 그 상태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바람 세기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도 스와이프로 다 할 수 있는데 패널 창을 열지 않고도 화면 아래에 온도 버튼을 꾹 누른 뒤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주행 중에도 엄청 간단하게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지. 그리고 에어컨 다 쓰고 끌 때 상단에 보이는 쬐깐한 전원 버튼으로 끄잖아. 이것 또한 패널 창을 열지 않고 온도 버튼을 2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을 한 방에 끌 수 있어. 원래라면 운전 중에 모니터를 몇 번 터치해야 하지만 이 방법이면 전방을 주시하면서 한 번에 편하게 조절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전면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예술이야. 패널창 안에서 모니터를 꾹 누른 상태로 손가락을 좌우, 위, 아래 넓히고 좁히고 손가락 하나면 바람을 두 갈래로 찍거나 모으는 것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당연히 조수석도 똑같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조절해주면 돼. 세 번째는 날씨가 더운 여름이나 겨울에 아이나 반려동물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사용하는 기능이야. 컨트롤 패널 상단에 있는 이 두 가지 모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먼저 온도 유지 모드야. 이걸 터치하고 내리면 카드키 들고 내린 후 차문이 완전 잠겨도 에어컨이나 히터가 꺼지지 않고 실내 온도를 내가 설정한 온도에 계속 유지해줘. 볼일 볼 때 애기들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겠지? 반면 그 옆에 있는 캠핑 모드는 뭐가 다르냐면 온도 유지는 기본이고 차 안의 전원과 모니터 화면까지 안 꺼지고 계속 살아있어. 한마디로 온도 유지 상태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특히 아이가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땐 캠핑 모드를 사용해서 유지해주면 좋아. 네 번째는 화면 아래 바로가기 앱 아이콘 설정이야. 이걸 내 입맛대로 바꿔주면 주행 중에 자주 쓰는 기능을 화면 안 보고 빠르게 켤 수 있어서 진짜 편해. 설정하는 법은 화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 아무거나 하나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앱을 손가락으로 끌고 내려와서 하단바에 집어넣으면 추가가 돼. 반대로 삭제하고 싶을 땐 아이콘 머리 위에 조그만 X 표시가 뜨거든? 그걸 눌러주면 깔끔하게 삭제가 돼. 그리고 앱 아이콘에서 보통 우리가 기본 아이콘 4개를 사용하잖아. 근데 한 개 더 추가해서 총 5개로 늘릴 수 있는 숨은 방법이 있어. 아이콘을 하나 꾹 누른 채로 하단바 맨 오른쪽 구석 끝까지 쭉 끌고 가봐. 그럼 세로로 하얀 가이드선이 생기거든. 그때 손을 딱 대면 공간이 확장되면서 5번째 앱이 딱 박혀. 알면 좋은 팁이니까 가능한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면 좋잖아. 5번째는 야간 운전할 때 시야를 틔워주는 사이드 미러 조도 조절이야. 가끔 인터넷에 보면 밤에 사이드 미러가 너무 캄캄해서 어두운 썬팅 필름을 붙여놓은 줄 알고 칼로 긁어서 뜯으려는 형들이 있거든? 그거 필름 아니야.
밤에 뒷차가 사양등 켜면 눈부시지 말라고 어둡게 해주는 자동 디밍이라는 기능인데, 이것 때문에 답답했던 형들은 이 설정해 두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모니터에 컨트롤 누르고 사이드 미러 설정 탭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자동 조도 조절이라고 체크박스가 켜져 있을 거야. 그걸 터치해서 꺼주면 그럼 밤이든 어두운 터널이든 거울이 선명하고 밝게 유지돼. 야간 시야 답답했던 형들은 오늘 밤에 꼭 꺼두고 안전운전해. 여섯 번째는 영상에서 보듯이 탈 때마다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이지 엔트리 기능이야. 차를 타고 내릴 때 시트 포지션을 내가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지. 설정 방법은 모니터 프로필 설정에서 이지 엔트리를 활성해 줘야 돼. 그러면 사이드 미러와 핸들 조절을 위한 조작 메뉴가 나올 거야. 사이드 미러는 조작할 필요 없이 핸들만 조작해 주면 되는데, 휠 누르고 휠 스크롤을 통해서 내가 내릴 때 최적의 포지션을 위한 핸들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위로 그리고 멀리 세팅을 했어. 그래야 타고 내릴 때 아무 간섭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 세팅이 끝나면 모니터에 저장을 반드시 눌러줘야 돼. 그러면 세팅은 완료야. 시트 포지션도 변경해 줘야겠지. 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릴 때 가장 편한 시트 위치를 맞춰주고 모니터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세팅은 끝이야. 이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밟으면 내가 원래 운전하기 위해 세팅된 포지션으로 변경될 거고, 내릴 때 안전벨트만 풀면 내리기 좋은 포지션으로 자동 조절될 거야. 일곱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남들보다 빨리 바뀐데 새 업데이트가 예정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설정이야. 먼저 소프트웨어 메뉴에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고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있을 거야. 그걸 활성화하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합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니 즉시 다운받으세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활성화를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지. 여덟 번째는 좁은 주차장에서 옆차 문콕 안 하고 좀 더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이야. 마트나 카페 등 차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유난히 주차 공간이 좁은 주차장들이 있잖아. 이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 주차하고 내릴 때 옆차 문콕 안 하려고 애썼던 경험 다들 있지? 좁은 틈에서 내리기 위해 온몸을 비틀면서 조마조마했을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진짜 편하게 나오는데 방법도 간단해. 일단 내리기 전에 창문을 제일 밑바닥까지 다 내려줘. 그 다음 문을 문콕 안 날 정도만 살짝 열고 창문이 사라진 문짝 윗부분을 두 손으로 딱 지탱하면서 몸을 밖으로 빼는 거지. 상체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간을 쉽게 쓸 수 있어. 근데 혹시 창문 열어두고 내리면 차 보안은 어쩌냐고? 모니터에서 설정, 잠금 장치 메뉴에 들어가서 워크웨어 도어 잠금과 잠금 시 윈도우 닫기를 활성화하면 문이 잠기면서 열려있던 창문이 알아서 다 위로 올라가. 이제 좁은 틈에서 주차해도 옆차 문콕 걱정 없이 우아하게 내려봐. 아홉 번째는 트렁크 높이 수동 조절이야. 마트 주차장이나 오래된 아파트에 주차를 할 때 천장에 소방 파이프나換気통이 생각보다 낮아서 트렁크 열 때 애매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야. 그때 무턱대고 트렁크 열다가 천장에 박아서 도장 다 스크래치 나면 가슴 찢어지거든. 이거 10초 만에 예방할 수 있어. 일단 트렁크를 열고 파이프 닿지 않을 높이까지 손으로 트렁크 문을 살짝 눌러서 높이를 맞춰줘. 그 상태에서 트렁크 안쪽에 있는 닫힘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걸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그럼 저장 끝이고, 이제부턴 열림 버튼 누르면 세팅해둔 그 높이까지만 안전하게 열리니까 천장 긁을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짐을 싣고 이동하면 될 것 같아. 열 번째는 넓은 주차장에서 내 차 찾기 방법인데, 며칠 전 이케아를 갔는데 볼일 보고 집에 가려고 차를 찾았거든? 근데 위치를 사진 찍어두지 못해서 주차장에서 헤맨 적이 있어. 이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조금은 쉽게 차량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테슬라 앱을 키면 메인 화면에 위치라는 메뉴가 바로 보일 거야. 그걸 보면 작은 화살표 모양이 보일 텐데, 내가 몸을 돌리면 방향에 따라 화살표 머리도 실시간으로 같이 뱅글뱅글 돌아가. 한마디로 내 차가 있는 방향이랑 내가 걷는 방향을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매칭해 주는 거지. 이제 앱 화면 보면서 화살표 방향에 따라 차량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주차장 올 때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내 차를 찾아보도록 해. 11번째는 차량에 탑승 전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미리 검색해 놓는 기능이야. 우리가 보통은 차량을 탑승한 후 내비게이션에서
위치를 찍고 이동하잖아. 근데 이 설정을 하면 타자마자 바로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찍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야. 먼저 테슬라 앱에서 위치 메뉴를 눌러줘. 그리고 경로 탐색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검색해주면 돼. 하단에 전송하기를 누르면 내 차량으로 위치가 전송되는 거야. 그러면 차 문 열고 타자마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세팅되어 있어서 바로 출발하면 돼. 시간 아끼고 싶은 성격 급한 형들은 나갈 때 앱을 미리 검색하고 타면 좋겠다. 12번째는 창문 위치를 리셋하는 기능이야. 차량 주행 중 바람 소리가 새는 것처럼 느껴지고 창문이 덜 닫히거나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한번 해주면 돼. 고장난 게 아니고 차량이 모터의 위치를 까먹었으니까 재설정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우선 창문을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스위치를 살짝 더 눌러서 잠깐 유지하고 마음속으로 5초를 세는 거야. 특별히 차에선 저장했다는 소리가 따로 나거나 다른 반응을 하진 않아. 시간을 유지했다면 반대로 다시 끝까지 올린 다음에 잠깐 유지해줘. 왜 이렇게 하냐면 창문 모터가 여기가 위끝, 여기가 아래끝 이렇게 기억하고 움직이거든. 근데 이 기준이 가끔 틀어지면 덜 다치거나 멈춰. 그래서 끝까지 창문을 올리고 내리면 리셋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창문 위치를 리셋해봤어. 13번째는 좀 중요한 기능인데 3단계 리셋 방법이야. 화면이 멈추거나 버벅일 때 무조건 센터 가지 말고 이 순서대로 해봐. 핸들 양쪽에 있는 스크롤 휠 2개를 동시에 꾹 눌러. 그러면 화면이 꺼질 거야. 꺼지면 리셋이 된 거니까 테슬라 로고가 뜰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카카오 모니터만 꺼졌다 키는 거라 주행 기능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 렉이 있거나 블루투스 등 연결이 잘 안 될 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2단계는 하드 리셋이야. 이 리셋은 소프트 리셋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긴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리셋 방법이야. PC로 따지면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방법이지. 리셋 방법은 간단한데 컨트롤에 들어가서 안전 메뉴를 들어가고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전원 끄기를 눌러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가 있는데 전원 끄기를 실행해서 전원이 꺼지면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전원을 수동으로 켜야 해. 근데 차량이 압력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전원을 켜기 때문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5분이 지났으니까 전원을 다시 켜볼게. 전원 켜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주면 전원이 켜질 거야. 마지막 3단계는 딥 리셋이야. 앞선 두 가지 리셋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최후의 리셋 방법인데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실행 방법은 메뉴에서 컨트롤, 서비스, 휠 및 타이어 메뉴를 들어가. 지금 내 차 휠 사이즈가 설정되어 있을 거야. 여기서 아무 휠로 설정한 후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돼. 작동이 되면 시스템 자체를 완전 껐다가 모든 것들이 재설치되는 거야. 이유는 휠 사이즈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재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돼. 모니터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면 차량 휠 바뀐 게 보이지? 근데 이 상태로 운행하면 절대 안 돼. 부팅 후엔 반드시 내 차 원래 휠 사이즈로 바꾼 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만약 세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하드웨어 쪽 문제라고 생각하고 센터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 마지막 14번째는 브레이크 버니싱 기능이야. 도입부에서 보여줬던 그 엔지니어 화면 이제 여는 법 알려줄게. 브레이크 버니싱은 간단하게 말하면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원페달 드라이빙 하면 브레이크 디스크의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녹이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그걸 강하게 수동 브레이크 마찰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행 방법은 좌측 하단 설정을 누르고 소프트웨어 버튼을 눌러. 그럼 오른쪽에 내 차 모델명이 뜨지? 이 부분을 한 3초 정도 꾹 눌렀다 때 그럼 코드 입력하라는 창이 뜰 건데 거기에 영어로 서비스 SERVICE 치고 확인 그리고 또 확인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건데 입력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야. 여기서 다른 건 절대 건들지 마. 잘못 건들면 진짜 골치 아파져. 오늘 알려주는 거랑 그냥 상태 확인하는 정도로만 써. 여기서 내 차 오류 코드도 확인하고 서비스 경고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경고가 확인됐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참 많지? 카메라, 스피커, 운전자 보조 장치 상태도 보이고 고전화 배터리 상태, 타이어, 얼라이먼트 정보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 자, 이제 브레이크 버니싱을 실행해 볼 건데 메뉴에서 세시, 브레이크,
그리고 우측 하단에 브레이크 버니싱이 있어. 이걸 눌러주면 빈 도로에서만 사용하라. 이런 경고창이 하나 뜰 거야. 가볍게 읽어보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 방법은 64km까지 가속했다가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는 건데 이걸 17번 반복하면 돼. 이 기능은 차량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사용하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디스크에 낀 녹이랑 이물질이 깨끗이 정리되겠지? 그리고 하다 보면 바퀴 쪽에서 열이 올라오고 탄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거 정상이니까 놀라지 말고. 자, 형들, 알면 편리했던 기능부터 몰랐던 기능까지 쭉 한번 보니까 어때? 테슬라는 진짜 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 같은 거야.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재밌고 더 똑똑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 오늘 집 가서 바로 하나하나씩 적용해보면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싶을 거야. 그니까 시간 내서 하나하나씩 적용해봐. 아, 그리고 형들, 요즘 요크핸들 달까 말까 고민하는 형들 있지? 내가 5개월 정도 써보고 올린 솔직 후기 영상이 있거든?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영상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